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닥터 황성향 의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요. 네, 주제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질건조증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건조함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흥분과 관련된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시죠. 네, 오늘 분석은 이제 질건조증이라는 증상,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인, 특히 통증과의 연관성에 좀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아, 통증이요? 네,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에서 말하는 질건조증의 재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질건조증이 의학적으로는 여성 성기 흥분 장애의 한 측면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Female Genital Arousal Disorder라고 하죠. 아, 특히 몸의 흥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의 흥분하고 몸의 흥분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마음이랑 몸이 따로 놀 수 있다니. 네, 영상에서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도 잠깐 언급하는데요. 과거 좀 야만적인 시대, 그때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의 흥분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생존 전략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방어 기제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고요. 특히 영상에서 강조하는 건 윤활액 분비가 잘 안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성교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시 통증이요. 잠깐만요. 성교통이요? 그럼 보통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다른데요? 저는 당연히 건조해서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증이 먼저 있고 그 통증 때문에 몸이 반응을 안 해서 윤활액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상에서는 건조해서 아프다기보다는 통증 때문에 윤활액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더 건조하게 느껴지고 또 아파지는 이런 악순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와,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심지어 본인이 통증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표적인 질환으로 유발성 전정통, 영어로는 vestibular dynia라는 걸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질 입구, 그 전정부로 하는 특정 부위에 자극이 있을 때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평소에는 괜찮다가요? 네, 평소엔 멀쩡해요. 그러다가 삽입 같은 특정 자극이 있을 때만 따끔거리거나 아프니까 본인도 내가 좀 예민한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관계 중에 다른 부위, 예를 들면 G스팟 같은 곳이 자극되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아, G스팟 자극이 통증을 줄여줘요? 네, 코미사록 박사라는 분의 연구에서도 G 실험을 통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영상에서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도 다른 쾌감이나 자극 때문에 잠시 잊거나 덜 느끼게 되면서 근본 원인을 놓치기 쉬운 거죠. 아하, 정말 숨겨진 원인이네요. 통증이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니. 근데 통증 말고 다른 원인도 있다면서요? 알레르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 유발성 전정통이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높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레르기요? 비염이나 뭐 피부 두드러기 같은 그런 알레르기가 질건조증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요. 영상 설명을 들어보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 질 입구, 즉 전정부에 있는 특정 면역세포, 그 비만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돔에 있는 살정제 성분, 아니면 특정 생리대, 화학섬유 속옷, 심지어는 파트너의 정액까지도. 정액까지요? 네, 이런 것들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그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염증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나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계속 예민해지고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흥분 반응까지 억제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경보 시스템처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폐경 후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건조증이 심해지는 건요? 그건 다른 문제인가요? 그것도 관련이 있죠.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 점막 자체가 얇아지고 위축되니까 건조함이나 통증에 더 취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영상에서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 이전에 이미 알레르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전정통 같은 문제가 숨어 있었을 수 있거든요. 호르몬 변화는 그걸 그냥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호르몬 치료를 해도 뭔가 계속 불편하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겠네요. 외음, 육아적 열상? 뭐 이런 다른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아까 심리적인 요인도 크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번 통증을 경험하고 나면 그 기억 때문에 또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저절로 움츠려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삽입공포나 긴장 상태 자체가 몸의 성적인 흥분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정말 복합적이네요. 통증, 알레르기, 호르몬, 심리,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볼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계속 강조하는 게 단순히 윤활제 사용 같은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원인, 그게 통증이든 알레르기든 호르몬 문제든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든 그걸 찾아서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면 치료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원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원인이 될 만한 물질, 콘돔 종류를 바꾼다든지 면생리대나 순면 속옷을 타용한다든지 하는 회피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네. 항알레르기 약물 치료나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면 인지행동 치료 같은 상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영상에서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대부분 한 95% 정도의 환자는 호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 95%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나머지 5%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술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약물 치료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약 5% 정도의 환자에게는 전정부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전정부 절제술이요? 그건 좀 무서운데요? 이름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 과민해진 신경 조직 자체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영상의 의사분은 이 수술이 외국에서는 이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어서 그 인정받는 치료법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외국에서는 이미. 네. 그래서 경험 없는 일부의 근거 없는 비난이나 우려보다는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옵션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치료법까지 들여보니 정말 질건조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질건조증이라는 증상 하나에도 통증, 면역 반응, 호르몬, 심리 상태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맞아요.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찾는 여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쩌면 사소하게 여겼던 알레르기 증상,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참고 넘겼던 어떤 통증이 사실은 몸의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다면 단순히 표면적인 해결책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지 한 번쯤 탐색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혹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